안녕하세요. 오늘 형사법 2023년 해경간부시험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35번 문제고 형법, 그 중에서도 형법 강론, 그 중에서도 뇌물죄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 시간이네요. 뇌물죄와 관련된 아주 리딩 판례들만 나열이 되어 있어서 문제 자체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편안하게.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해경간부 시험 문제가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해경간부 시험이 끝나면 경찰 2차 2023년도 경찰 2차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지금 경찰 2023년 경찰 1차, 그 다음에 경찰 간부, 그 다음에 해경 간부, 그리고 경찰 2차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고 2024년도 경찰 문제를 좀 먼저 풀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2024년 하반기가 남았지만 2024년도에는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었고 또 2023년하고 비교했을 때 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바뀌었는지 그런 것들을 서로 좀 교차로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문제를 한번 고안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선정을 한번 해볼까 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문제 강의할 때 이렇게 한 문제씩 좀 유인물을 좀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께 좀 제공해 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이트를 하나 링크를 걸어 놓는다든지 그런 것들도 한번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맨날 고민만 하다가 저도 너무 지금 회사 일이 많고 바쁘다 보니까 깜빡깜빡해요.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면 제가 당장 먹을 게 없잖아요. 당장 저도 살아 나가야 되는 하나의 가장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회사 일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기회가 오면 저는 기회를 제가 스스로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찾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결국 다 맞물려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강의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온다면 당연히 교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도 다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하여튼 지금은 너무 열악한 상황이고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좀 미비하나마 그렇게 어떤 한 문제씩 이렇게 경찰 2차 시험 문제부터는 이렇게 좀 드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게 하나 있잖아요. 아마 지금 보고 계신 분이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저 혼자 이렇게 1인극을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 불친절한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 가족분이 됐든 경찰 준비를 안 하는 잠깐 10초 돌리는 분이 됐든 어쨌든 조회수가 1회 1회도 제가 사실 조회수를 올린 거일 수도 있겠죠. 제가 제 걸 보면 올라가나요? 저도 정확히 잘 모르는데 어쨌든 끊임없이 끝까지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멈추게 되면 제가 강사가 되는 거를 아마 포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포기는 안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고, 왜냐면 제가 미래에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제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자, 아직은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제가 준비도 더 충실하게 해야 되고, 하지만 일단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오늘 이 뇌물죄 문제 너무 간단한 문제입니다. 뇌물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 풀기 전에 마이크를 제가 하나 좀 구입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소리가 좀 잘 안 들린다는 분이 있는데, 적어도 지금 화면도 안 보이고 자료도 없는데 말소리까지 잘 안 들리면 좀 너무 심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는 한번 좀 구입을 조만간에 해서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보면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것. 자, 첫 번째. 공무원이 직무 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자는 뇌물 공여죄로 처벌한다. 자, 직무 집행 의사의 유무가 중요하죠. 직무 집행 의사가 없어요. 직무 집행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뇌물죄와 공갈죄가 같이 성립할 수 있어요. 그죠? 따라서 뇌물 공여죄도 성립이 됩니다.
근데 직무 관련성이 직무 집행의 의사가 없다면 이건 단순 공갈이잖아요. 단순 공갈이 되잖아요. 이때는 단순 공갈이에요. 단순 공갈. 단순 공갈이 되잖아요. 그죠? 단순 공갈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뇌물공여죄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 직무 집행의 의사가 있다고 할 때는 뇌물죄와 공갈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겠죠. 따라서 상대방이 교부한 것도 뇌물공여죄를 처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은 뇌물공여죄로 처벌한다. 이거 틀렸다. 요게 답이네요. 바로 답이 나와버렸네. 그럼 두 번째,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반드시 상대방 측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공여죄하고 수수죄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건 맞아요. 이게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건 맞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있어야죠.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처벌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반드시 처벌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지 반드시 처벌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맞다. 세 번째,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할 경우에는 차용 당시의 금융이익의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 그렇죠? 무이자라는 어떤 금융이익을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공소시효는 뭐죠? 무이자 차용. 이때부터 계산한다. 맞습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뇌물로 공여된 당좌 수표가 수수된 후에 부도가 되었다. 수수 이후에 부도가 됐다. 수수 시점에는 뭐죠? 부도난 수표 아니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 수표를 통해서 소구해서 돈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부도가 되었다는 후발적 사정으로 인해서 이미 성립된 뇌물죄가 번복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은 1번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쭉 다 풀어봤죠? 쭉 보시면 여기 공갈죄 많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직무집행 의사가 없으면. 그리고 재물 교부자는 피해자예요. 피해자 공갈죄에 따라서 뇌물공여죄는 성립될 수 없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쭉 넘어가십시오. 요거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위, 공여와 수수. 근데 반드시 죄가 성립해야 된다는 건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범죄 행위를 종료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니까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 차용할 때부터, 그리고 뇌물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나중에 부도가 됐다 하더라도. 아시겠죠? 1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